여기 발진기에서 1번은 바로 그라운드로 직결이 되겠네요. 1번 신호가 그라운드.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정도 되니까 칸이면 노란색. 짧은 거. 1번은 그라운드로 바로 붙겠고요. 어디부터 할까요? 5번 0.01 마이크로 0.01 마이크로 마이크로 단위가 있고 그 밑에 피코 나노 그 밑에 피코 그 다음에 펜토인데 뭐 펜토까지는 거의 안 가니까요. 캐패시터의 기본 단위는 피코 단위입니다. 피코 단위이고 여기에 1000배가 나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000배가 마이크로 단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0.01 마이크로는 10 나노이고요. 여기에서 1000배를 해주면은 나노가 되겠죠. 그래서 1000배를 한다는 게 소수점 위치를 하나, 둘, 세 개 뒤로 빼주니까 10 나노가 되고 또 여기에 1000배를 더해 주니까 10에다가 3개를 더 붙여주면은 요거 피코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0 3개를 지우는 대신에 앞에 두 자리만 남기면 10 유 숫자 2개에 여기는 0 3개를 지우고 103이 되겠네요. 그래서 0.01 마이크로는 103이 되겠습니다. 103이면은 엄청 작을 거예요. 이게 103입니다. 지금 요거는 여기에서 5번에서 바로 그라운드로 바로 가죠. 여기 5번에서부터 여기가 5번이네요. 1, 2, 3, 4, 5번 여기가 5번이죠. 여기에서 그라운드로 바로 가니까 한 요 정도의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 적당히 한번 보시면은 한 K 그 리드 선의 한 중간 정도 절반 중간 정도만 자르시면은 이건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5번하고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바로 직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이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휘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난 거는 이렇게 선을 형광펜이 있으면 참 좋아요. 지금 저는 형광펜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형광펜이 없으니까 볼펜으로 하게 되는데 형광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거에 3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기다란 걸로 해서
3번을 이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출력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번하고 이게 8번이죠. 4번하고 8번에 12V가 직결이 되겠네요. 4번은 여기에서부터 주황색보다 조금 긴 거, 한 칸 더 긴 거, 노란색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하고 8번이죠. 8번이 바로 이거는 주황색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하고 8번은 12V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7번 쪽에 저항 6.8kg하고 100kg짜리 가변 저항을 거친 게 7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가변 저항을 먼저 꽂아 볼까요? 가변 저항은 여러분 다리가 이제 3개로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는 가변 저항이 다리가 2개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가변 저항을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가장 짧은 쪽, 변이 짧은 쪽에 걸쳐 있는 요 가운데 요것이 원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가변 저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접촉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접촉면이 이쪽에 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 성분은 짧죠? 작죠? 작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의 저항 성분은 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 성분이 크고 이쪽은 저항 성분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쪽 요거하고 요거 2개 사이를 저항 성분을 재면은 작고, 요거하고 요거의 저항 성분을 재면은 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가변 저항이 이쪽으로 옮겨 가 있다. 근데 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것이 이쪽으로 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저항 성분은 적고 여기에서의 이 저항 성분은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느냐 이렇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어느 쪽은 작고 어느 쪽은 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양쪽 끝에 있는 저항 성분을 재면 아까 우리가 이게 100kΩ 짜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하고 이쪽의 저항 성분을 재면 100kΩ이 나올 겁니다. 저항을 한번 재볼까요? 저항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재보니까 101.4kΩ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101.1kΩ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양쪽 끝을 잰 거기 때문에 항상 최대값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제 요렇게 잴 때와 또 요렇게 잴 때 요거에 따라서 요렇게 값하고 요렇게 값하고가 서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 가변 저항의 화살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살표가 거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한쪽은 굉장히 작고 한쪽은 굉장히 클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이 작고 어느 쪽이 큰지. 그거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재야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을 가운데다 두고 이 위쪽을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항 성분이 0.155이 나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하고 이쪽은 거의 쇼트 상태다. 거의 붙어 있는 상태다. 저항 성분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가운데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화살표처럼 여기와 여기는 저항 성분이 0.155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저항 성분이 여기 거의 그대로 100kΩ이 거의 다 나오겠죠. 다 재볼게요. 직접 재보면은 101.54 kΩ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화살표가 그러니까 위쪽으로 거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저항 성분이 매우 작고 이것과 이것은 거의 최대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이제 좀 잘 알아두셨을 테니까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이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는 가변저항은 맞아요. 가변저항은 맞는데 이 포인트가 두 포인트밖에 안 되네요. 이 두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느냐? 무조건 가운데 핀은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핀은 하나를 연결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위쪽을 쓰든 밑에 쪽을 쓰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는 거 말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연결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다. 그러면은 가운데 핀은 먼저 무조건 하나를 연결을 하고 나머지를 이쪽에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변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변저항을 2핀짜리이지만 3핀짜리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가변저항의 위치부터 한번 잡아야겠네요. 가운데 핀을 여기에다가 두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가운데 핀이 2번 라인에 연결이 되고 왼쪽은 1번 라인에, 오른쪽은 3번 라인에. 여기다 꽂으면은 이쪽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V에서 6.8kΩ 거쳐서 가변저항 거쳐서 얘가 7번 핀으로 가네요. 그러면 아예 얘를 이쯤에다가 꽂아 놓고 가운데 핀으로 들어가는 게 1번으로 잡을 거고 6.8kΩ. 오우, 6.8kΩ. 이거 가변저항 캐패시터는 저항값이 용량이 써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저항은 용량이 값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직접 찍어 볼게요. 이거는 1kΩ 정도 나오네요. 이구나. 1메가오hm 짜리네요. 1메가오hm. 여기 있네요. 1메가오hm. 4.6kΩ. 4.6kΩ은 없기 때문에 4.7kΩ이 아마 여기에 써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4.7kΩ. 3.24kΩ. 3.24kΩ은 아마
거의 없기 때문에 3.3kΩ이 있을 거예요. 3.3kΩ이 여기 있네요. 6.7kΩ. 6.7이라는 숫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6.8kΩ이 있고요. 9.79kΩ. 이거는 거의 10kΩ이죠. 10kΩ짜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10kΩ 여기 있고요. 9.88kΩ이니까 이것도 10kΩ이네요. 이것도 9.8kΩ이니까 거의 10kΩ짜리로 쓸 거예요. 이건 0.98 메가옴이니까 1 메가옴으로 쓰일 겁니다. 여기 8.0kΩ, 아마 8.2kΩ으로 쓸 겁니다. 8.2kΩ. 9.88kΩ, 10kΩ으로 아마 쓰일 것 같습니다. 10kΩ짜리 하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요. 10kΩ.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위치에다가 살짝 올려놨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6.8kΩ. 요거를 갖다 꽂을 거니까요.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 대충 절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6.8kΩ이 여기 가변장에 1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12V이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이니까 5번, 4번 하고 12V. 조금 가깝네요. 가까우니까 얘를 가변장이 잘 들어가네. 잘 꽂히네.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2V 전원에서 가변저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 다른 핀으로 해서 이게 7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7번까지가 하나, 두 칸이네요. 제일 작은 거 두 칸, 빨간색. 이렇게 하면은 7번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V 6.8kΩ 가변장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핀으로 해서 7번 핀으로 들어왔습니다. 7번 핀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kΩ을 거쳐서 6번, 2번 캐패시터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7번에서 3.3kΩ을 거쳐서 7번에서 3.3kΩ으로 거쳐야 하니까 조금 많이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니까 그냥 리드를 절반 정도 잘라줘도 되겠네요.
7번에서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요. 7번에서 3.3km 거쳐서 나왔고요. 여기에 0.0022 마이크로 0.0022 마이크로면은 곱하기 마이크로가 나노페럿으로 바뀌려면 공을 3개를 더 곱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2.2 나노페럿.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피코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코니까 하나, 둘, 셋, 공이 2개가 더 들어가겠네요. 둘, 공, 공이니까 유효 숫자 2개에 0이 2개 있으니까 유효 숫자 2개 쓰고 공이 2개면은 2가 되겠네요. 공이 2개니까. 그렇죠? 2200 피코페럿이니까 둘을 찾으면 되겠네요. 아마 굉장히 작은 거 값일 거예요. 102. 자, 둘은 없고 202가 있네요. 202. 202는 2나노페럿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202 이거는 유효 숫자 20하고 공이 2개가 붙죠? 공이 2개가 붙 2000 피코페럿. 공 3개 떼버리면은 2나노페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나노페럿. 2나노페럿이죠? 요거가 그라운드로 가게 돼 있네요. 2나노페럿. 3.3km이 여기 그라운드로 어우 너무 짧게 잘랐다. 실수했네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여기를 꽂아주시고 다음에 이쪽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km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까지 내려갔고요. 이제 다시 이게 2번하고 6번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3.3km하고 2.2 나노페럿 하고 요 핀이 2번하고 6번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5번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노란색으로 6번까지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6번까지는 연결을 했고요. 다시 이게 2번으로 가야겠네요. 여기에서 2번 이렇게까지 또 와야 하니까 노란색보다 하나 더 긴 거 하나 두 개 빨간색으로 되나요? 좀 주황색으로 해야겠다. 넘어가 버렸다.
해서 2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캐패시터하고 6번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2번에서 캐패시터하고 6번하고 저항하고 요 라인이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항 통해서 7번으로도 갔고, 이것도 체크를 해주겠죠. 이렇게 포밍을 했으면 7번으로도 갔고, 이것 통해서 캐패시터 통해서 그라운드로 갔고, 2번, 6번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칩에서 구현할 거는 다 했네요. 너무 좁게 너무 좁게 구현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구현을 했으니까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전원을 켜고 오실로스코프도 켜고 전원 케이블은 좀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5V 되어 있고, 커런트는 항상 9시, 9시. 여기는 8V. 이게 12V라고 했잖아요. 12V.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연결하기 전에 확인. 다리야. 이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12.24V, 한 0.1 정도 더 낮춰주고, 대충 11.9V, 11. 이 정도면은 딱 맞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전원을 다시 연결을 해야겠죠. 우선 파워를 뭐든지 항상 연결할 때는 파워를 끄고, 저도 이런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미리 못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12V죠. 이쪽 라인은 좀 많이 까고, 중학생은 너무 긴데 그래도 쓰지 뭐.
이렇게 해서 전원까지 다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따로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커런트는 거의 흐르는 게 없네요. 이 상태에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 집게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선 하나를 적당한 거를 잘 잡으셔서, 아까 출력이 3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3번에다가 3번 연장선에다가 꽂아 놓고 신호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선에도 적당한 거를 잡으셔서 이렇게 꽂아 놓고 같이 그라운드를 가급적 물려주시는 게 신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계측기가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출력 나오는 게, 화면을 좀 조정을 해 볼게요. 써보자. 이게 지금 현재 채널 1을 통해서 뭔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인 조립인 것 같네요. 정확히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신호를 이렇게 받고 대충 한 2주기나 3주기 정도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여기 상태에서 트리거를 이렇게 잡았는데 매저를 전혀 못하네요. 매저를 누르니까 이제 나오네요. 주파수가 대충 한 5.4kHz 정도고, 첨도치가 18V. 이거는 이제 저기 글리치 성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18V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칸당 5V니까 대충 한 12V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리치라는 게 뭔 거니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신호가 로우로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는 거죠. 12V 라인보다도 더 높게 튀었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12V로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을 글리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피크 값이 지금 첨도치가 19.6V로 나오니까 거의 20V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전압보다도 한 8V 정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최종 출력이. 이런 글리치를 없애려면은 이런 캐패시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출력 라인하고 그라운드 라인하고 살짝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게 꽂았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차이가 조금 있죠. 물론
그 딜레이는 좀 생깁니다. 캐패시터를 꽂기 때문에. 이거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고, 약간 큰 걸로 한번 꽂아 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죠. 글리치는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딜레이가 너무 크게 생겼어요. 용량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원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제 구형파 형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큰 값 사이즈로 보기에는 이게 약간 글리치는 있지만 거의 없고 딜레이 현상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고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글리치가 이렇게 아까 8V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많이 안 올라가죠. 13.6이니까 12에서 13.6을 빼니까 한 1.6V 정도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C 이렇게 단순하게 C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 이 C에 의해서 또 안 좋은 다른 쪽이 안 좋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주파수가 한 5.4km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뭔 거니, TP2의 출력. 우선 우리는 아직 TP2를 아직 안 했죠. TP2를 안 했는데 TP2를 하려면은 여기 4027까지 같이 붙여서 해야 하니까, 어쨌든 여기 이 NE5 출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이런 파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